SK 하이닉스를 보유하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장선생입니다. 자, 우리 SK 하이닉스는 200만 닉스를 찍은 바로 다음 금요일날 마이너스 5.91%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월요일의 시초가입니다. 이 자리에서 잘못 대응하시면은 수익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버티기가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내일 아침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개파락 확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초반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 금요일에 미국 증시를 보게 되시면은 다우, 나스닥 모두 하락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마이크론이 무려 6%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이상 하락을 하면서 현재 5일선을 이탈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진짜로 중요한 거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EWI라고 부르는 미국 상장 한국 ETF가 금요일과 애프터장을 포함해서 현재 8포인트 이상 급락한 상태입니다. 여기 EWI가 뭐냐면은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한국 대표 ETF입니다. 미국 시장 시간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장의 다음 흐름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처럼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애프터장을 포함해서 총 8%가 빠졌다는 거는 미국 자금들이 이미 한국 주식을 던졌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은 반도체가 문제라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돈의 흐름 자체가 다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미국 10년물 금리가 거의 4.6%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랐는데 그 기대감이 한 번에 흔들린 자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다가 새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진 인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야? 이거를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한 번에 뒤집힌 자리인 겁니다. 세 번째는 환율 부담입니다. 우리 금요일에 환율이 장중 1,500원 위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외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환율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일부 외국계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환율의 특정 구간에다가 자동 매도가 나오는 시스템을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매도를 던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은 이 시스템 매도가 더 무서운 자리입니다. 네 번째는 진짜 무서운 카드. 국내에서도 국민연금 리밸런싱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보다 크게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자동으로 비중을 초과하게 된 건데 결국은 이 비중을 맞춰야 되니까 국내 주식 수를 줄여야 합니다. 추정 규모가 무려 150조 수준까지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 하루에 5조 원씩 한 달 동안 팔아야지 정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물량이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시장은 훨씬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를 5월 7일부터 7거래일 동안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매도한 매물을 개인들이 그대로 전부 다 받아낸 상태이고 이 균형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금요일날 거의 6%대 가까운 급락이 터진 겁니다. 자, 지금은 외국인들 매도에 국민연금 리밸런싱 부담까지 현재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받아줄 신규 수급보다는 나와야 하는 매도 물량이 더 많은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외인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고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한국 ETF 자금은 무려 8%나 하락을 했으니까 월요일의 시초가가 당연히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200만 원을 찍던 하이닉스가 갑자기 180만 원이 된다. 개인들이 20만 원이나 싸졌는데 진짜 너무 싼 거 아닌가? 이제 바닥인가? 하면서 저점 매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외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 자리에서 그 물량을 받아서 주가를 올려줄 이유가 있을까요? 금요일날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온 상태인데 여기에서 오히려 한 번 더 눌러버린다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겁먹은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아래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한 번 더 끌어내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5일선에는 걸쳐져 있고 11선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11선을 깨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투매가 나올 겁니다. 분명한 거는 한 번은 더 흔드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개파락대 들어가지 마시고 그 이후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바로 따라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 더 흔들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내일의 핵심 흐름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장 초반에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빼면서 흔드는 움직임,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외국계 창구,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창구의 매도가 줄어들고 거래량도 점점 줄어드는 자리, 바로 그 자리를 우리가 1차 분할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내일은 추격 매수도 위험하고 공포에 던지는 매도도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가격이 아니라 이 수급입니다. 자, 특히 내일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 분단위로 방향을 바꾸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단에 우선 제 개인 번호를 먼저 오픈을 좀 해드릴게요. 010-5244번에 4849번이고요. 우리 SK 하이닉스니까 닉스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월요일 장 시작 전에 핵심 대응 기준들, 장중의 저점의 매수 타점, 단기적인 고점의 일부 비중을 덜어내는 매도 타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중 대응까지 실시간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좀 해드릴 겁니다. 모든 대응은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시초에 그럼 뭘 보고 대응을 해야 되냐? 꼭 보셔야 되는 거 5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외국계 창구,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얘네들의 매도가 줄어드는지, 두 번째,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진 않는지, 세 번째,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네 번째, 시초가의 저점을 다시 깨진 않는지, 마지막 5번째는 외인 선물 매도가 줄어들고 있는지, 이 5가지가 우리 장 초반의 핵심입니다. 외국계 창구의 매도가 멈추면서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이 프로그램상으로 저점의 물량 교체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때부터는 바닥 가능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 구간 추격 매수로 상단에 물려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번 주의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단가를 미리 관리하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변동성이 혹시라도 크게 나올 때 중간에 조금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진짜 분기점이 우리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좋게 나와도 재료 소멸로 단기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패턴을 좀 복기를 해보면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로 반도체 섹터는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의 조정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 이런 논리 때문에 눌리는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되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활용한 단기 고점에서 특히 이런 윗구간에 물려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고점에서 비중 축소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번 주 핵심도 똑같습니다. 한 번에 다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다 파는 것도 아닙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시장이 계속 흔들릴 거라서 이 흔들리는 구간 안에서 1차, 2차에 나눠서 분할로 매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목요일날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커지는 그 자리 단기 고점에서는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거, 이게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저의 전략입니다. 자, 특히 이번 주는 하루하루 체크해야 되는 재료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매일같이 필수로 장중에 외국계 창구들과 프로그램, 거래량, 선물 수급까지 전부 체크를 하면서 같이 다 대응을 한다는 게 솔직히 개인 혼자서 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상단에 띄워드렸던 번호 010-5244번에 4849번으로 닉스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두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장 초반부터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대응들 1차, 2차에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분할 매수 타점, 목요일날 있을 단기 고점의 매도 타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중 대응까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추가로 미국장에서 변동성이 커진다거나
장중에 새로운 헤드라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들까지 같이 정리해서 수시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마도 대응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따로 비용 나가는 건 전혀 없으니까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 SK 하이닉스의 본질은 결국은 HBM인데 AI의 수요가 살아있고 HBM 공급 부족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7거래일째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외인들 매도가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주가가 20만 원이던 시절에도 외인들의 매도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이제는 고점이다, 더 못 간다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나왔지만 우리 결국은 200만 닉스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좀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대응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300만 닉스 그 이상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분할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내일 아침 9시에서 10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계 창구의 매도가 멈추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이번 한 주간 어쩌면은 이번 달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상단에 닉스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고 내일부터 저랑 같이 대응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현 시점에 가장 주목해야 될 시장의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하나를 선물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타이밍이 지금 딱 이 자리,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AI 산업의 핵심 테마인 바로 이 냉각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이미 박스권의 상방 돌파를 시작한 상태로 대시세 분출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 한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선물로 상단에 010-5244번에 4849번 제 개인 번호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기재하셔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종목명과 원단위 타점을 문자로 남겨드릴 겁니다. 현재 세계적인 증시를 이끄는 테마는 바로 AI입니다. 이 AI 테마 중심에는 전기, 전력, 원전, 그리고 최근 광통신까지 사실 기대감에 의해서 이미 오를 대로 전부 다 오른 상태로 기존에는 한쪽으로만 치우쳤던 수급이 이제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현재 이런 섹터를 따라서 매매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AI 인프라 전쟁 속에서 숨겨져 있는 아직 발굴되지 않는 필수적인 재료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AI의 핵심 재료가 바로 냉각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AI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이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막대한 전력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가 챗GPT에게 질문을 한번 하면은 단 몇 초 만에 세계의 모든 자료를 조회해서 답변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 안에서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이 수만 개의 칩들이 엄청난 연산이 돌아가고 그만큼 폭발적인 열이 발생을 하면서 엄청난 전력 소모가 뒤따르게 됩니다. 24시간 동안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에 폭주하는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현재 전 세계가 이 원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짜 핵심은 데이터 센터도 엄청난 열을 발생을 하는 데다가 여기에 더해서 원자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뜨겁기 때문에 이거를 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게 멈추게 되는 셧다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AI든 원전이든 데이터 센터든 공통적인 모든 산업의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바로 이 열처리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를 대로 다 오른 다른 AI 관련주나 원전주를 볼 게 아니라 이 모든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열처리, 그러니까 이 냉각 기술을 가진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대기업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모두 다 냉각 기술 확보에 현재 총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AI 산업의 필수 인프라가 될 재료가 바로 냉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 자, 해당 종목의 차트를 좀 같이 보게 되시면은
명확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아주 큰 거래량으로 공격적인 매집을 통해서 종목을 장악을 하고 있는 주체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개인들의 심리를 교란시키는 과대 낙폭 구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개인들을 지속적으로 털어내면서 하락 매집을 진행을 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거래량을 아예 바닥까지 완전히 죽이고 나서 본격적으로 박스권 매집을 1년 가까이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 매집에 대한 흔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물량 테스트를 진행을 했던 거를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집 기간 내에 찍을 수 있는 단기적인 고점과 단기적인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고, 특정 계좌로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특히 최근 주봉상으로 거래량이 급증한 상태로 이제 막 박스권 상당 돌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1년간 매집이 된 박스권 돌파이기 때문에 시세 대분출의 시작이 될 거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 종목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래량은 정말 초기 거래량일 뿐이기 때문에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 주목이 될 즈음에 대시세가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에 보이는 번호 010-5244번에 4849번 상담 번호로 선물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은 제가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이 종목명과 원단위 매매 타점까지 문자 메시지로 남겨드릴 겁니다. 자, 단순하게 제가 종목 이름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에 매수를 하시고 얼마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이 타점을 세세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거는 딱 한 가지,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010-5244번에 4849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만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에 종목명과 타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종목보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집 기간이 길기도 하고 확실한 열처리 냉각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반도체 쪽의 냉각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원전, 신재생 에너지까지 추가적인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재료 반영이 상대적으로 폭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 구독자님들이 매매하실 때 참고를 좀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보이는 번호로 선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고 귀한 선물 많이 받아가셔서 물론 돈을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크지만 어떤 식으로 매집이 진행이 되고 시세 분출이 나오는지 이 경험을 통한 개인의 실력을 쌓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장 선생이었습니다.